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이번 연말 헐리데이 시즌에 약 600만 명의 탑승객이 LA 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돼 LA 국제공항이 대혼란을 피하기 위해 공항 이용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막판 가입 신청자들이 늘어나면서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로 마감 일자를 연장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노숙자들의 거리 노숙 권리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 로컬 정부들이 추진 중인 노숙자 단속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정상화 해법을 놓고 LA 총영사관과 이사회 간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한국정부 지원금 지급 시한이 수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학원 지원금 재개가 무산될지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상원이 17일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을 경계하는 내용이 담긴 2020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주중 서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19일과 20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비건 대표의 이번 방중이 북한에 대한 국제적 단결 유지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 당국자들을 만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이낙연 총리의 뒤를 이어 내각을 통할할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해 후반기 국정 운영의 초점을 경제와 협치에 맞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이번 연말 헐리데이 시즌에 약 600만 명의 탑승객이 LA 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헐리데이 시즌 공항 이용객들이 탑승 수속 등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LA 국제공항에서는 사전에 탑승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연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LA 국제공항이 12월 13일부터 1월 6일까지 약 590만여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며 할러데이 시즌 공항 혼잡에 대비해 LA 국제공항 공항검색대 앞에서 이용객들에게 공항 내 편의 기능 등을 소개하는 시연 행사를 17일 열었습니다. LAX는 하루 25만여 명이 LAX를 방문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22일, 26일, 그리고 29일이 특히 혼잡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로 인해 이용객들이 공항 이용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공항 검색대 통과 방법 등을 소개했습니다. If they're getting on the plane here at LAX, be early, 2 to 3 hours early, 3 hours if they're on an international flight, because traffic will be hard on certain dates throughout the holidays. And they can check those dates out again on our websites. LAX 측은 연말 헐리데이 시즌에는 평소 공항을 방문할 때보다 1시간에서 2시간 일찍이 도착해 출입국 수속을 밟을 것, 그리고 공항 내 주차 상황을 알 수 있는 트위터 계정 Fly LAX 스탯을 팔로우해 시시각각 빈 주차 공간을 확인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주차 대란으로 공항 이용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플라이어웨이 버스와 같은 공항버스 혹은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LAX의 공항검색대 측은 크리스마스 휴일을 시작으로 1월 첫째 주까지 약 230만여 명이 보안 검색대를 이용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신속한 출입국 소속을 위해 탑승객들이 공항 내 반입금지 품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Best practice to bring items that are open and not gift wrapped, just to help yourselves get through the screening process faster, and for us to check an item if we already can see what it is. 특히 크리스마스와 연말 시즌에는 기내에 선물을 반입하는 탑승객들이 늘어나는데 보안 검색 물품 확인 도중 선물 포장이 손상될 수 있어 가능한 포장하지 않고 일회용 백에 담아서 반입하기를 당부했습니다. LAX의 제이김 공항경찰관은 연말에 도난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화장실 혹은 가까운 거리로 이동할 때도 항상 선물이나 소지품을 곁에 두고 한눈을 팔지 말도록 당부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또 비도 오고 이제 연말이기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공항에 몰릴 텐데 공항에 오실 때는 자기 물건은 항상 그냥 아무데나 두지 말고 항상 각 소지하고 갖고 계셔야 돼요. 그 우리가 96 스트리트랑 빅스버그에 항상 그 기다리는 그 곳이 있어요. 무료고요. 만약에 뭐 가족분이나 친구분을 픽업할 경우에 거기서 항상 대기하실 수 있습니다.
공항 검색 때는 대체로 오전 5시부터 7시, 9시부터 10시, 2시, 그리고 늦은 밤에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시간대에 특히 공항 이용객들은 시간 여유를 넉넉히 두고 공항을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막판 가입 신청자들이 늘어나면서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로 마감 일자를 연장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은 연장된 마감 시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신청 마감을 앞두고 지난주 막판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이 마감일을 연장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신청 마감은 당초 지난주까지였지만 오는 20일 금요일까지로 마감일을 일주일 더 연장한 것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에만 수만 명이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부터 중산층 가입자들의 혜택이 큰 폭 늘어나면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중산층 주민들의 가입이 막판에 늘어난 것으로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주정부가 내년부터 의료보험 미가입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 중에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해 약 50만 명의 가주민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방 빈곤선 400%에서 600% 사이의 중산층 주민들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시 월 평균 $460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중저소득층 주민들에게는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좋은 옵션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의 약 10% 정도가 서브시디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10만 불 정도 인컴이신 분들은 4인 가족에서 한 보험료가 1000불이 넘어가니까 보험 선택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5만 불 미만 정도인 사람들은 페더럴하고 주정부에서 서브시디를 같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더 유리하고요. 오는 금요일까지 가입하는 주민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커버드 캘리포니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수혜 폭이 중산층까지로 늘어나고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정부 보조금 액수도 늘어난 데다 의료보험료 인상률은 0.8%로 별 변동이 없는 편이어서 내년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들이 큰 폭 늘어날 것으로 보험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신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 받지만 이번 주 금요일 마감일을 넘겨서 신청하면 내년 2월 1일부터 보험 커버를 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내년부터 의료보험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의료보험 미가입 시 4인 가족 기준 벌금액은 $2,000를 웃돌게 됩니다. 가입 문의는 전화 1800-300-1506번으로 하면 됩니다. 한국TV 정연호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노숙자들의 길거리 노숙 권리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 로컬 정부들이 추진하는 노숙자 단속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지난 16일 연방대법원이 아이다호 보시시 시정부가 제9 연방순회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제기한 상고심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숙자의 거리 노숙 권리를 인정한 항소법원 판결이 유지돼 로컬 정부들이 거리 노숙을 단속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항소법원은 지역 정부가 거리 노숙을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없으며 노숙자 텐트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반드시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쉘터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정상화 해법을 놓고 LA 총영사관과 이사회 간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한국정부 지원금 지급 시한이 수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학원 지원금 재개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지난 6월 지급됐어야 할 남가주 한국학원 산하 11개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금 20만여 달러가 이사회 측의 협의사항 불이행으로 지급이 보류되고 있으며 오는 20일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올해 지원금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지원금이 무산되면 앞으로 2, 3년간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배정받기도 어렵다는 것이 영사관의 입장입니다. 총영사관 측은 남가주 한국학원 기존 이사진이 사퇴해야 정부 지원금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박형만 신임 한국학원 이사장은 한국학원의 이사진 사퇴 여부는 이사장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 난감하다는 입장이어서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남부 루이지애나, 알라바마, 켄터키주 둥지에 초강력 토네이도가 덮쳐 주민 4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한인들에게 무료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재미한인 직업교육센터가 새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오는 1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새학기에는 컴퓨터 패턴과 TV 테크니션, 이커머스, 샘플 메이커, 패턴, 그레이딩 앤 마킹,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필라테스 반 등이 운영됩니다. 관련 문의는 전화 213-487-1107번으로 하면 됩니다. 잔리 LA시의원 사무실이 비영리 단체의 도움을 받아 재정 위기에 봉착한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 긴급 구호 기금을 운영합니다. 질병이나 사고, 주택 문제 등으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주민들이 홈리스로 전락하지 않도록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얼바인에서 중국 부유층 산모들을 상대로 대규모 원정 출산 알선 업체를 운영하다 비자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됐던 원정 출산 알선 업체 대표에게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뉴욕 브롱크스의 대로변에서 16세 소녀가 차량으로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16일 밤 뉴욕 브롱크스의 이글 애비뉴와 156번가 도로변에서 발생했으며 함께 있던 소녀의 어머니가 온몸으로 저지에 나섰지만 딸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메릴랜드 한인회가 제36대 회장 이취임식과 송년회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5일 저녁 열린 행사에서 이태수 회장 당선자가 제36대 회장으로 취임해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방문합니다. 박 시장은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 지난 16년간 스탠포드대를 이끌었던 존 헤네시 전 총장과 만남을 갖고 실리콘밸리 기업, 위안부 기린비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16일 밤 워싱턴주 뷰리언의 한 대형 의류 할인 매장인 로스 스토어에 승합차가 덮치면서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승합차는 의류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고 나온 여성을 태운 뒤 그대로 매장 안으로 돌진해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당시 운전대를 잡은 남성이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여운 앵커가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내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상원이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을 경계하는 내용이 담긴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NDAA를 통과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주중 서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상원은 지난 17일 2019 회계연도보다 200억 달러 증가한 7,380억 달러 규모의 2020 회계연도 NDAA를 표결에 붙여 찬성 86표, 반대 8표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2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NDAA에서 22,000명으로 규정했던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8,500명으로 상향해 명문화한 것입니다. 이는 동맹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회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해소된 셈입니다. 법안은 다만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맞고 그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과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것 등 2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감축이 가능하도록 예외 단서를 붙였습니다. NDAA는 또 한일 양자 간, 한미일 3자 간 군사정보 공유 협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적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연장돼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의회 인식이라는 조항에서 북한의 대량 파괴 무기 프로그램과 재래식 무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외교와 경제 제재, 믿을 만한 억지력이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15에서 19일 한국과 일본 방문에 이어 19에서 20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비건 대표의 이번 방중이 북한에 대한 국제적 단결 유지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 당국자들을 만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건 대표의 이번 아시아 방문은 당초 공개된 바로는 한국과 일본을 찾는 일정이었습니다. 지난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며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행동 개시에 나서자 중러의 대북 공조 이탈을 막기 위해 전격적으로 방중길에 나서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해제나 완화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왔지만 이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초안에는 북한의 해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해제와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하도록 하는 제재의 해제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남북 간 철도 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산물과 섬유 수출은 대북 제재 이전에 북한의 주요 수출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북한은 또 해외 근로자들을 통해 상당한 양의 달러를 조달해 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해제 결의안은 그동안 봉쇄되어 온 북한의 달러 통로를 일부 풀어주고자 하는 주장인 셈입니다. 그러나 이번 제재 해제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입니다. 미국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데다 거부권을 가진 영국과 프랑스 등도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이낙연 총리의 뒤를 이어 내각을 통합할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결정에 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인사를 총리로 발탁하는 파격적 결정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며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으고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런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가 정 후보자라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후보자 역시 이에 발맞춰 인선 발표 직후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며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중량감 등을 감안할 때 일부에서는 정 후보자가 상당한 권한을 갖는 책임 총리 역할과 더 나아가 사실상 분권형 총리로 자리 잡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삼권 분립 위반이라며 청와대에 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직 국회의장이 총리로 지명됐다면 삼권 분립 위반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사례는 전직 의장을 지명했으므로 경우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